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 코스피는 0.07% 강보합, 코스닥은 마이너스 0.14% 약보합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.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가 CPI 발표 나오고 나서 급락을 했습니다. 컨센서스가 3.4였는데요. 3.5로 이제 상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다시 좀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금리 인하 후퇴 우려감 이 이제 지속이 되면서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고요. 거기다가 뭐 소수 매파적인 연준 의원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은 6월 금리 인하는 뭐 물 건너 갔다라고 보는 게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나 싶고요. 뭐 7월, 8월 지금 뭐 9월까지 그러니까 첫 금리 인하 그러니까 당초에 올해 뭐 한 세 번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은 뭐 인상만 하지 않고 동결만 해도 감사한 현재 좀 상황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면서 미국 증시도 이제 최근에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죠. 다우도 이렇게 이제 잘 가고 있던 추세를 조금 이제 수그러뜨린 상황이고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추세 자체가 이렇게 이제 뭐 무너진 상황은 아니고요.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추세 자체가 뭐 무너지는 모습은 아니죠. 그냥 뭐 조정 구간이라고 봐도 현재로서는 무방한 상황이다. S&P 500도 마찬가지고요. 여기서 이제 사실 어제 만약에 CPI 발표 나오고 나서 뭔가 2% 이상의 장대 음봉이 나오면 미국 증시 이거 조금 불안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큰 하락은 아니었어요. S&P 500도 한 1% 안쪽으로 일단 종가 마감을 해줬고 나스닥도 보시면 어찌됐건 양봉의 흐름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줬다라는 점. 거기다가 지금 뭐 어찌됐건 지금 상승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엔비디아밖에 없죠. 뭐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 이런 애들 아무리 올라봐야 현재로서는 마이크론이 다시 한번 뭐 정고점을 간다든지 이런 정도의 부분 말고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상승 모멘텀이 완전히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행히 그래도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홀로 좀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. 이런 이제 추세를 벗겨내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. 이 추세를 좀 벗겨내면서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가는 흐름이 지금으로서는 나와줘야 미 증시도 좀 살아나고 우리 증시도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현재로서는 상승 모멘텀인 것 같고요. 특히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 급락 플러스 어제 이제 뭐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금투세 도입에 대한 어떤 굉장히 어떤 뭐 불안감, 우려감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 사실은 뭐 이제 단순히 시장의 뭐 하락 이런 부분을 떠나서 거래대금에 이런 굉장히 좀 안 좋은 심리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코스닥이 오늘 거래대금이 6.5조가 나왔습니다. 이 구간 안에서 한 12조에서 10조 정도 왔다 갔다 했었는데 오늘 거의 이제 반토막 수준인 6.5조로 나오면서 지금 그 뭐 그런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. 그래도 뭐 코스피는 거래 대금은 좀 유지를 해주고 있고 오늘 개파락 후에 시원하게 좀 양봉으로 일단 말아 올려주는 모습이고요. 그러니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중심으로 한 코스닥이 굉장히 좀 대장이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2024년은 분명히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주축으로 한 코스피 그러니까 코스피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뭐 대형주 장세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코스닥이 현재로서 굉장히 좀 약한 흐름이지 않겠나 보고 있고요. 이런 장세는 좀 당분간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언제까지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꺾이기 전까지라고 보여지는데 예전에 이제 2016년에서 17년 이때 특히 제 기억으로는 17년이 삼성전자가 이제 1년 내내 상승을 하던 구간인데요. 요때 이제 뭐 삼성전자가 오르면 사실은 우리 이제 중소형주 위주의 트레이딩 혹은 좀 이렇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렇게 먹거리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. 제가 기억하는 2017년도 테마가 그렇게 좀 활발히 움직였던 장세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도 약간 이제 2017년이랑 비슷한 느낌의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다. 이 안에서 뭐 이제 반도체,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 정도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
최근에 뭐 이제 장 뭐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다 할 테마주가 거의 지금 전무한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하죠. 특히나 뭐 2024년 들어가지고는 잠깐 뭐 초전도체 반짝했던 부분, 뭐 최근에 조국 관련주 뭐 잠깐 반짝했던 부분 정도 제외하면 기억에 남는 테마가 거의 없는 수준이고요. 이제 뭐 급등 최근에 뭐 이제 유리기판이나 음 뭐 이제 뭐 데이터 센터 요런 애들도 이제 뭐 테마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뭐 활발히 조금 이렇게 급등도 좀 해주고 변동성 좋게 움직여주는 시장에 뭔가 뜨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테마 장세는 완전히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. 그래서 뭐 이런 뭐 테마주 수익 매매나 뭐 이제 트레이딩 위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지금 뭐 2024년은 굉장히 좀 그렇게 재미가 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저도 2024년 들어서 가지고는 방송을 좀 저는 뭐 재밌게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재밌게 하기가 힘든 부분이 설명드릴 뭐 부분이 많이 없어요. 뭐 섹터도 계속해서 뭐 반도체 이야기만 제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테마 이야기를 좀 하려면은 순환매도 돌면서 새로운 테마도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로서는 정말 뭐 전무하고요. 그렇다고 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좀 뭐 개인들도 먹기 쉽게 추세를 가지고 이렇게 또 가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. 몇몇 뭐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한미 반도체 정도 정말 지금 시장은 이렇게 딱 세 종목 아니면은 크게 뭐 이제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많이는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시장이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오르는 것 같다 죽고 좀 오르는 것 같다 죽고 뭐 요 정도 흐름으로 지속되다 보니까 엇박자가 나면 굉장히 좀 뭐 수익 내기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한미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약간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뭐 한미 반도체, 뭐 이스페타시스, 그다음에 뭐 리노공업 이런 종목들이 아직 흐름은 살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오늘 개파락 후에 반도체 종목들도 뭐 반등세를 좀 보여줬죠. 그래서 아직 뭐 이제 반도체는 죽지는 않았다. 아까 말씀드린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무너지느냐 아니면 다시 추세를 이겨내고 조정을 끝내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장세가 이제 지속이 되느냐 꺾이느냐 그렇게 좀 결정이 되어지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. 한미 반도체는 다시 한번 이제 전고점을 넘기면서 한 번 정도 더 파동이 나와주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스페타시스는 여기 이제 전고점 신고가죠. 전고점을 이때 이제 한번 살짝 뚫어놓고 안착은 하지 못하고 밀렸다가요. 다시 이제 재차 돌파를 하러 가는 모양새거든요. 그래서 여기 43,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여기를 이제 뭐 다시 한번 재차 돌파를 해주고 안착을 하는지 아니면 뭐 시장이 무너지면서 뭐 쌍봉 형태로 이렇게 이제 무너지는지 그런 부분들 반도체 쪽은 분위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나. 그리고 뭐 테마단에서는 뭐 지금 유리기판이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죠. 그래서 최근에 뭐 대장이었던 뭐 피로틱스가 이제 여기 신고가 전고점을 뚫어주고 요 구간 안으로 혹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런 식의 그래도 강한 종목이었으니까요. 크게 좀 반등은 한 번은 줄 수 있는 구간 안에 진입은 하지 않았나. 이렇게 보여지고 YC캠은 뭐 아직까지 주의 경고를 안 달았기 때문에 얘도 뽑고 조정받고 뭐 11선이나 이런 구간 안에서 지글지글 하다가 한 번 정도 더 반등이 나와주는지. 그 다음에 유리기판 말고는 데이터 센터가 강했죠. 그래서 최근에 테마단에서는 유리기판이랑 데이터 센터 이렇게 두 개 정도 말고는 크게 볼 게 없는 상황이고요. 뭐 GST가 원로 이제 제일 처음 데이터 센터 관련 이제 액침냉가 관련주로 올라올 때 대장이었거든요. 얘가 이제 여기 신고가였고 뚫어놓고 크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. 요 정도 구간 안에서 한 번 정도 더 흐름을 만들어 가주는지. 그다음에 GST 오를 때 크게 반응이 막 엄청 세게 있지는 않다가요. 지금 다시 뭔가 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뭐 KN서울 후발주들이죠. 그다음에 뭐 유니셈
FST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. FST는 이미 슈팅이 한번 나왔다가 정고점 맞고 일단 이제 밀리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으로서는 뭐 GST의 이 조정이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. 반도체가 만약에 이제 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구간 안에서는 한번 먹을 구간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다음에 여전히 전력 변압기 쪽은 너무 강합니다. 전기 전력 관련주들 뭐 재룡전기 추세를 1파 나왔고 2파 나왔고 여기서 뭐 이렇게 가다가 한 3파까지 가주는지 뭐 일진전기, 세명전기 이렇게 있는데요. 현재로서는 뭐 재룡전기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며칠 전에 제가 원전이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가 현재로선 최고 이슈잖아요. 그래서 전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재부각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우진엔텍이 좀 움직여주는 모습 거기다가 원전이 좀 바닥에서 크게 뭐 이제 변동성이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재료 붙어주면서 시세난 적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원전이 한번 움직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진짜 틀려버렸네요. 데이터 센터 쪽도 전혀 부각이 안 됐고 총선도 제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뭐 총선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게 있으면은 혹시 야당이 승리를 하더라도 올랐던 게 있으면 야당 승리 시 하락을 하겠지만 올랐던 부분이 전혀 없어서 총선 결과가 그렇게 영향이 클까라고 사실은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완전히 야당 승리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모습이라서 이렇게 되면은 원전은 진짜 올 한해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좀 드네요. 그래서 혹시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아준다라고 하면은 이쪽 섹터는 일단은 좀 대응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뭐 반도체 쪽 제외하고는 뭐 예전에도 여러 번 멘트를 드렸었는데 유일하게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쪽은 우주 항공밖에 없어요. 이쪽이 5월 27일 날 우주 항공청 개청이 있고 이쪽 애들은 이제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제 수주 잔고가 굉장히 빵빵했죠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시세를 냈던 측면도 있고 일단은 이제 매출이 좀 받쳐주고 본격적으로 좀 이익이 나는 성장 국면이거든요. 거기다가 우주항공청이라는 좀 재료까지 있어서 우주항공 쪽이 그나마 지금으로서는 볼만한 쪽이 아닌가 섹터 쪽에서는요. 네, 그래서 우주항공 쪽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주항공이랑 방사는 항상 좀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최근에 현대로템도 좀 많이 올라오면서 얘도 지금 좀만 더 오르면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얘도 한 요땐가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은 있는데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찌글찌글 가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뭐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찌글찌글 가다가 갈 때 못 가면 또 이렇게 툭 하고 떨궈버린 적이 많아서 내가 그 네이버 웹툰이 6월 달인가 이제 나스닥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요 재료는 뭐 나쁘진 않죠. 6월이니까 뭐 한 5월쯤 돼가지고 혹시 얘가 뭐 재료 가지고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일정 앞두고 뭐 일정 매매로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이 외에는 딱히 그렇게 볼 게 없는 상황이네요. 뭐 바이오도 무너져 버리고 와 지금 시장 진짜 재미없고 좀 어렵기도 하고요.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금투세 관련해서는 뭐 저도 뭐 할 말은 많지만 뭐 또 괜히 뭐 분란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도록 하고요. 일단은 뭐 시행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뭐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으로선 너무 마음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그냥 평소 하던 대로 그렇게 내 원칙 지키면서 그렇게 매매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. 그런 다음에 뭐 한 10월쯤 돼서 또 이야기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. 정말 혹시라도 금투세 시행에 대한 시장이 본격적인 그 악영향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연말쯤 돼서
11월, 12월 만약에 금투세가 유예나 혹시 폐지가 안 된다면 올해 12월은 정말 역사상 최악의 장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고요. 뭐 최악의 장이라 함은 단순히 뭐 지수가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이제 수급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. 시장에 돈이 안 돌면 뭐 지수가 빠지고 안 빠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뭐 종목이 변동성이 없고 오르질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죠. 단순히 뭐 이제 돈 벌어서 뭐 이제 세금 내는 이런 부분을 떠나서 시장의 전체적인 질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하죠. 세금도 물론 이제 걱정이지만 아무튼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